한동안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프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프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9개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푸조 업계 이야기인데요. 프랑스의 프리미엄 푸조의 3008 SUV가 글로벌 누적 생산 50만 대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푸조 3008 SUV는요, 2016년 10월에 글로벌 출시 이후 지금까지 50만 대를 생산하며 베스트셀링 소형 SUV인 2008 트랜슨 SUV 푸조 5008 SUV와 함께 유럽 SUV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특히 푸조 3008 SUV는요, 2018년 올해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자 프랑스의 모든 승용차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모델로 등극을 했습니다. 또한 푸조는 3008 SUV는요, SUV로서 사상 최초로 2017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7년 올해 차에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63개 이상을 휩쓸었으며 뛰어난 상품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푸조 3008 SUV는요, 프랑스의 소쇼 공장에서 생산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3008 SUV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요, 하루 평균 1000대 이상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 1월부터 10월까지 총 1835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를 했고요. 푸조 전체 판매량의 45%를 차지하는 등 국내 푸조 판매량을 이끌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입어 조기의 완판을 이루었고요. 신형 엔진 및 신형 8단 절동 변속기 탑재하고 편의성을 강화한 2019년형 푸조 3008 SUV는요, 국내 국제 표준 시험 방식 인증이 완료되는데도 빠른 시일 내에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0만 대면 정말 많이 팔린 겁니다. 50만 대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렇게 50만 대 이상 생산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대중적이게 알려진 차량이기 때문에 50만 대를 했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앞으로도 100만 대, 150만 대, 200만 대까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요, 바로 랜드로버 이야기인데요. 랜드로버가 과연 픽업 트럭을 선보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한 최근 외신을 통해서 렌지 로버 이버크에 기반한 신형 픽업 트럭 렌더링 이미지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짧은 진간을 달린 이도어 픽업 트럭은요, 자동차 렌더링 전문 디자인 팀인 바로 엑스토미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의 디자인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평가인데요. 외신들은 이보크 픽업 트럭 이보크 픽업 트럭이 비록 트럭으로 활용을 할 수 없을지라도 신형 이보크 SUV의 많은 장점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음악이나 난방에 대한 선호도를 합숙할 수 있고, 랜드로버 앱을 사용하며 원격 기능을 통해 액세스를 또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무밴드 형태의 액티비티 키를 이용하며 서핑은 물론 키를 도난당하거나 젖은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사용은 물론 가죽 대신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신소재 및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든 경량 소재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북미에서 픽업 트럭 판매량이 굉장히 높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만큼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픽업 트럭을 만드는 일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고 내다봤습니다. 아까 외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미는 굉장히 픽업 트럭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차량 중 한 대인데요.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가 산타크루즈 픽업 트럭을 또 출시를 한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SV 랜드로버는 이제 조금 이제 활용성 실용적으로만 더 추가를 한다면 충분히 픽업 트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랜드로버 이야기를 또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 올류 레인지 로버 이보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향후 전기차로의 진화를 엿볼 수 있는 모델로 디자인은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도 지향적으로 분명한 SUV입니다. 상위 모델 벨러와 비슷한 실루엣이 겹치는 등 프리미어화된 이보크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말썽부리 파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이루어졌고요. 내부 전장 부분에서도 벨라와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혁신을 이룬 차입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바로 신형 벨라와 맞비교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개선된 점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랜드로버가 공개한 사진도 보면요, 일단은 이보크가 2020년형 이보크가 조속 모드일 때는 48V 전기를 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점입니다. 따라서 연료 효율성 면에서도 이런 점이 있고요. 이러한 가성비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SV에 8A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랜드로버에 따르면요, 시속 17km에서 전기로 바퀴를 구동실 줄 안다. 차체를 떠받쳐 있는 서스펜션에도 독립적으로 가변되는 맥퍼슨 스티럭과 신형 벨라에 적용된 링크 방식을 앞뒤로 장착을 했다 합니다. 물론 4륜 구동이고요. 지원 구조에 따른 반응 시스템에 이제 트라인 리스폰 모드를 더해 차체 중심을 바로 잡을 줄 안다고 합니다. 차체 사이드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실내는 후덕함을 대래 더 널찍해졌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20mm가 더 확충된 차체 설계를 한다고 계신데요. 내연기관 심정으로는 2.0L 이제니움 4기통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요. 가솔린 엔진은 최대 200마력, 250, 300마력을 내고요. 디젤 엔진은 150, 180, 240을 낸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형 올려 레인지 로버 이보크의 가장 변화가 나타난 것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란 것은요, 일단은 우리 내연기관에서는 12V로 많이 씁니다, 보통은. 근데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 4배, 바로 48V를 장착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기 쪽을 비중을 더 크게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거죠. 내연기관을 좀 낮추고. 그런 게 때문에 아무래도 연료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좋아서 많은 업계들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 및 개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이제 2020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중에 출시를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업계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인데요. 벤츠가 자율주행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된다면 운전자 항상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차량의 주변에 보행자와 눈을 맞춰 진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츠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 소통을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S클래스 기반으로 테스트 차량에는 이제 360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광 센서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유리, 그 다음에 라디레이터 그릴, 그 다음에 헤드램프, 사이드 미러 등 장착된 라이트를 통해 차량의 자율주행 여부를 보행자에게 알려주고요. 루프에 위치한 라이트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하고요. 루프 라이트는 이제 느리게 전멸하며 차량에 감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으며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임을 나타낸다 합니다. 그리고 뭐 루프라이트는요, 또한 루프라이트는 또 차량의 전방 및 측면에 있는 보행자를 차량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라이트가 빠르게 깜빡이는 것은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벤츠에서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하는데, 이와 비슷한 업계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였더라 그때, 볼보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보행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일종의 컨셉트카를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세히 이제 업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술 및 이제 안전성에도 굉장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물 한잔 마셨고요. 네,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BMW의 소형차 브랜드의 바로 미니인데요. 미니가 내년 브랜드 출범 60주년 기념해가지고 첫 전기자동차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가칭 미니 일렉트릭으로 알려진 해당 차량은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에서 혹한기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요, 미니가 이제 내년 브랜드 60주년을 맞이해 최초의 양산형 순수 전기자동차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2007년에 600 미니 ES 이후 처음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 출시되는 양산형 전기차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는요, 본격적으로 만약에 뭐 공식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면 인도는 2020년경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이제 현재는 시험용 차량이 오스트레일리아 알프스 지역에서 혹한기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시험용 차량을 통해 미니 EV 일렉트릭은요, 당분간 3도어 해치백 형태로만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앞서 모터쇼토에 선보인 미니 일렉트릭 콘셉트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특히 휠 디자인의 양상형 모델에도 고스란히 적용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제 BMW i3에 선보인 42kWh 배터리를 사용할 것 전망하고 있고요. 1회 충전은 WLPT 기준으로 약 200마일 주행이 가능한 것을 내다봤습니다. 뭐 정지 상태 제로백은 7초 미만을 발휘하며 운전의 재미를 또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형차 미니가 지금 내년에 내년에 나올 확률이, 출시한다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배터리가 좀 약하다는 거. BMW i3 배터리 좀, 그냥 아무래도 미니가 조금 작다 보니까, 저도 미니 클럽맨을 타봤는데 조금 작다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은 차량이지만, 그래도 200마일이면 1마일이 제가 알기로는 1마일이 1.6이니까요. 한 300km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마일이 1.6이니까 계산기를 제가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00마일이고 1.6이면 320km가 되네요. 그러면 조금 괜찮겠네요. 소형차 치고는 조금 보통 수준의 그런 전기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다른 것도 지금 다른 리뷰 하다 보니까 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목이 조금 자꾸 건조하다는 느낌 많이 드네요. 그래서 가끔씩 물을 먹을 건데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렉서스 브랜드인데요. 렉서스 브랜드 최근 국내 시장에 출시된 람보르기니의 SUV, 바로 우루스에 필적하는 슈퍼 SUV 생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차는 2021년 실제를 드러낼 전망이고요. 또 외신에 따르면요, 렉서스는 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겨냥해 새로운 플러그십 SUV를 통해 라인업을 확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요, 전한 패당 매체는 신차는 2020년경 국제 모터쇼를 통해 첫선을 보일 것이라 보도를 했고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보로 공개되지 않는 차량은 이제 앞서 지난 1월 렉서스가 트로이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콘셉트카 LF-1 리미트리스 기반으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콘셉트카는요, 이제 플러그십 크로스오버를 추가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설명 바가 있고요. 또 그 컨셉트카는 이제 렉서스 켈티 디자인 연구소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외관은 렉서스의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스핀들 그릴을 통해 특유의 강인하면서도 공격적인 이미지를 하였습니다. 실내에는 아날로그 노브와 버튼 대신 동작 센서를 작동하는 컨트롤, 그리고 멀리스트 디스플레이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앞좌석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또 뒤쪽 역시 넓은 레그룸과 공조 시스템, 독립적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갖춰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콘셉트카는요, 하이브리드,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솔린 또는 순수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 전기장등의 적합한 구조로 갖췄다고 제작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외신들이 향후 렉서스가 선보일 플러그십 SUV는요, 이제 TNGA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대 출력 430마력의 발휘를 하는 트윈터보 3.5L의 V6 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와 동일한 힘을 내는 하이브리드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밖에도 우루스보다 약 20마력 높은 출력 67마력의 슈퍼 SUV 또한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에는 LS F 세단의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국내 자동차 소식에서도 웬만하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틀은 거의 대형 SUV에 지금 다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지금 대형 SUV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형 SUV에 대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닛산의 이야기인데요. 닛산이 맥시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보다 스포티한 이미지의 새로운 디자인을 비롯해 안전장비를 추가하고요. 또 튜닝된 스티어링 시스템과 서스펜션, 브레이크가 기본 사용으로 적용이 된다 합니다. 새로운 맥시마는요, 한층 공격적인 디자인을 앞세우게 되는데요. 볼륨감이 강조된 V모션 그릴을 시작해 보석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헤드램프를 장착을 했습니다.
또 중앙주행 등급 바꾸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폰트 위능을 양상하는 식기로 꾸며졌고요. 후면부에는 LED를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를 또 전달했고, 또 하단에는 머플러가 4개 있어가지고 또 고성능 모델을 또 연상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19인치가 탑재를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네, 지금 뭐 각종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도 추가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도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CVT를 또 장착을 했다 하네요. 그리고 그렇다 하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미국 시장부터 지금 판매가 한다고 하고요. 트림은 S, SV, SL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SR과 플래티넘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토요타가 4세대 프리우스 페이스리프트로 다시 한번 새로워졌습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진 거는요, 일단은 프리우스에서 이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헤드램프가 깔끔하게 인상이 변경이 되었고요. 헤드램프의 변화에 맞춰서 범퍼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이제 삼각형의 안개등이 자리한 반면, 현재는 공기 흡입구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단에 원형 안개등이 배치를 했고요. 측면부는 디자인은 동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새로운 디자인과 15인치의 크기의 투톤 색상을 갖춘 휠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후면부에도 리어 램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컨셉트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세로로 길었던 기존의 모델의 리어 램프를 짧게 처리를 했고요. 이에 맞게 범퍼도 좀 더 각진 형태로 바꿨으며, 테일게이트도 보다 힘이 느껴져 라인을 추가해 밋밋해 보이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외관은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인테리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프리우스 프라임의 디자인을 좀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11.6인치의 크기로 차량의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최고 사양의 모델에만 적용됐고요. 하위 트림에서는 6.1인치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뭐 공조 장치, 오디오 시스템 등 표시를 하게 됐고요. 하고 뭐 에너지 사용 정도, 에너지 흐름 이런 거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엔진은 이제 1.8리터의 4기통 엔진과 ECVT 조합으로 시스템 출력이 122마력을 발휘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륜축에 전기 모터를 추가하는 프리우스 AWD-E 모델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사륜구동 효과를 만들어낸 모델로 제로백이 정지 상태에서 약 9.6km 속도까지 동력을 전달해 출발할 때 미끄러지는 것을 최소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후륜구동 전기 모터가 개입한 시점은 최고 속도 최고 70km까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연비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 리터당 23.8이고요. 일반 프리우스는 22.1km인데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에 AWD-E-2는요, 미국에서 리터당 21.1 북한 연비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초에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행에서 안전 편의 상황에서는 이제 토요타 세이프티 센서가
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다고 하고요. 뭐 여기서는 뭐 급제도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스티어링, 어시스턴트, 오토 하이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구성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된 국가에 따라서 전기 모터만 움직일 경우 특정 소리를 발생시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제 VPNS 기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요,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봄직한 캐릭터로 지닌 페라리 SP 숫자 3JC가 베일을 벗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은요, 이제 단 하나의 특별한 페라리 차량을 제작하는 페라리 원오프 프로그램을 통해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에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F12 TDF를 기반으로 한 설계된 페라리는요, 1900 페라리 SP3JC는요 1950년에서 60년대 페라리 시빅통 스파이더 차량들을 떠오르게 하는 오픈에어 링 모델이라고 합니다. 작업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가죽 시트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로써 해외 자동차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 현재 네이버 다음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아니면 구독 및 후원 해주시고, 유튜브에서도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새롭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